미국 주식도 상승, 하락, 방향 투자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수수료 계약당 1달러, 실시간 시세 최대 6개월 무료, 거래 시 300만 원 혜택까지. 자세한 사항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옵션 거래도 역시 키움증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오늘 개장 전 알고 넘어갈 뉴스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뉴스는 이 엔비디아 중국 불확실성에 가려진 호실적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모든 부분에서 실적이 진짜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약간의 우려 때문에 실적 발표 직후에는 장 끝나고 이제 주가가 하락했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보면 이 4분기 중국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매출이 이번 분기에만 여기 4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다음 분기에는 상당히 감소할 거다라고 말이 나오면서 이제 다음 분기에 좀 엔비디아 매출 타격 입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제시한 가이던스가 이런 중국 매출 둔화가 다 반영된 수치거든요. 컨퍼런스 콜 Q&A에서 엔비디아 CFO한테 한 질문에 이제 CFO가 답했는데, 중국 규제가 없었다면 4분기 가이던스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라고 답하면서 이번 가이던스에 이미 이 중국 매출 둔화가 다 반영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중국 매출 둔화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 이미 다 가이던스에 다 반영된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좋게 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보시면은 가이던스로 200억 달러 제시했어요. 근데 시장 컨센서스가 17억 달러, 170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이제 대폭 상회한 상황이죠. 이 200억 달러 가이던스가 여기에 이미 중국 매출 둔화, 현재 중국 매출이 22%인데 그거 다 반영된 수치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은 뭐 200억 달러가 아니라 230억, 240억 달러도 됐을 수도 있어서 이거를 너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가이던스에 다 반영된 수치거든요. 그 반영된 수치조차도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했다는 거를 인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인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중국용 칩으로 제조하고 있는 거는 당장 4분기부터는 매출에 잡히진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은 아직 좀 개발 단계에 있고, 그리고 또 미국 이제 상무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중국 매출이 잡히려면은.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이제 하루 3일 천하로 끝난 오픈 AI 쿠데타 이 소식입니다. 분명히 이틀 전 방송에서 샘 알트먼이 오픈 AI에서 쫓겨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다시 오픈 AI CEO로 한 3, 4일 만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픈 AI CEO로 샘 알트먼이 돌아가면서 이 기존에 이분 내쫓았던 이사회는 이제 불가리가 들어갈 예정이고, 새로운 이사회 의장으로 그 전 세일즈포스 CEO 했던 분이 오고, 그리고 또 이제 레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그리고 하버드 총장도 하신 그분이 이제 오픈 AI 이사회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좀 지배구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다 개편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샘 알트먼이 어쨌든 뭐 며칠 동안이라도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했었다 보니까 이 기간 동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정말 많이 챙겨줬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이 파트너십 더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제 올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떤 방향으로 더 AI를 개발할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입장에서는 샘 알트먼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하든 오픈 AI CEO로 계속 있든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뭐 샘 알트먼이 이 세일즈포스로 이직한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오늘 공개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기대가 좀 컸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1, 2화까지 아까 이거 6시쯤 공개됐는데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망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가 사실 이게 개봉하면은 되게 성공할 거다라는 기대가 컸던 이유가 여기 이분 미스터 비스트죠.
전 세계 구독자 1위, 구독자 2억 1,300만 명 보유하고 있는 이 미스터 비스트가 예전에 만들었던 오징어 게임 실사판 조회수가 5억 3천만 회를 기록하면서 이 미스터 비스트 계정의 조회수 1위를 기록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실사판이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상금이 10배 더 큰, 그러니까 456만 달러 걸고 하는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엄청 성공할 거다 기대가 컸는데 약간 조금 작품 퀄리티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이게 결국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같은 기대 작품이나 더 인기가 막 시청률이 높아질 작품을 만들면은 어떤 영향이 있냐면 넷플릭스에 현재 미국의 이 TV 시청의 약 40%를 스트리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가 케이블이랑 뭐 지상파 방송 다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그 스트리밍 방송 중에 이제 넷플릭스가 유튜브에 이어 점유율 2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TV로 넷플릭스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 작품이 나오면은 그거를 꾸준히 시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가 다 광고 요금제를 이제 많이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청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광고도 중간중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넷플릭스의 광고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런 건데 현재 어쨌든 작품성이 과연 그걸 증명할지는 잘 의문입니다. 보시면 넷플릭스 광고 구독자 비중이 현재 2023년 9월에 30%까지 상승한 상황이고요. 이게 올해 초에만 해도 광고 요금제 비중이 17%였는데 현재 광고 요금제 비중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만 현재 광고 요금제 가입한 사람이 1,500만 명이나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리고 다 이제 국내에서도 계정 공유 단속 들어가면서 광고 요금제 가입하고 있는 사람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러니까 성공적인 작품이 흥행을 계속해서 시청률을 끌어올린다면은 광고 수익이 분명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 제가 1, 2화까지 봐보니까 약간 이게 뭔가 되게 다이나믹하거나 긴장감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없고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오징어 게임의 명성에 전혀 못 미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실적 발표 기업 디어 하나 있는데요. 디어 오늘 좀 많이 하락하고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 매출이랑 EPS는 다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인만 보면 되게 실적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내년도 가이던스가 상당히 이제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77억 달러에서 82억 달러 예상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93억 달러 대폭 하회했고요. 이렇게 내년도 순이익 가이던스가 상당히 저조했던 이유로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이 트랙터를 처음에 농사 시작하던가 농사할 때 이거를 그냥 자기 생돈으로 100% 구입해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이제 대출 받아서 이거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이제 리스 형태로 사오는 건데 현재 금리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차입 비용으로 인해 현재 농업 중장비 출하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이 데이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데이터 보면은 얘네는 매 분기마다 이 딜러들의 이 재고를 공개하고 있는데 현재 이 농기계 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재고 문제도 조금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모든 사업부에서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어의 짝꿍 중 하나인 또 캐터필러 주가도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근데 얘네가 농기구 부분은 많이 이제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또 건설 기계 부분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캐터필러와 디어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같이 하락해도 앞으로 갈수록 좀 벌어지겠죠.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 오늘도 이렇게 있는데 오늘 5개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메르카도 리브레, 레녹스 인터내셔널, 벨링 브랜드, 에버크롬비앤 피치인데 여기 오늘은 좀 생소한 기업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프로그레시브입니다. 프로그레시브는 미국의 현재 1위 차량 보험사인데요. 원래 이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이코가 이 차량용 보험 시장에서 1위 거의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프로그레시브가 점유율을 많이 끌어올려서 가이코를 제치고 미국에서 차량 보험 이 기업 중에 1위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레시브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52주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미국의 자동차 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팬데믹 당시에만 조금 차량 운행이 줄어들다 보니까 보험료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차량 운행이 많아지면서 차량 사고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차량 부품 교체 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미국 자동차 보험료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미국 자동차 보험료를 계속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차량 절도 범죄가 상당히 계속해서 현재까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형사범죄 유형별 변동률을 보면은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범죄가 조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맨 밑에 보면은 여기 자동차 절도 이것만 지난 1년 동안 33% 증가했거든요. 현재 미국의 자동차 절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 또 절도 때문에 차량 보험 그 관련해서도 비용을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 보험사들에서 이 차량 보험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 절도 문제 때문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레시브 52주 신고가 계속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차량 이거 범죄가 조금 미국에서는 뭐 작년부터 거의 유행처럼 퍼지고 있죠. 특히 현대 기아차가 그 대표적 이 표적인데 다들 이렇게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에 이 현대 기아차 뭐 어떻게 하면 도난할 수 있는지 영상 올리고 도난하는 인증 올리고 그게 약간 좀 유행인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아 현대차 이것만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차량 범죄 절도가.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뭐 좀 잘 안 훔쳐지게 만들었다는데 그 이 기아랑 현대자동차께 뭔가 좀 이게 훔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차량 보험사들이 얘네 현대랑 기아 소송 걸었죠. 너네가 똑바로 차 안 만들어서 우리 손해가 커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 그 미국 법원에서는 약간 보험사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차량 보험 가격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52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메르카도 리브레 나왔는데 메르카도 리브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메르카도 리브레 하면은 이제 브라질의 아마존, 뭐 남미의 아마존이라 불릴 정도로 현재 남미의 이커머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얘네가 이커머스 사업도 하고 이제 메르카도 파고라고 페이팔 같은 그런 핀테크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 메르카도 리브레 현재 거기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수요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메르카도 리브레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도 있지만 하나 또 이 관련 있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아르헨티나 대선입니다. 얘네가 그 남미 모든 국가들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요 사업 국가는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에서도 매출 비중이 15%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 이번에 대선에서 월요일 날 이분이 당선되셨죠?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이분이 이제 좀 경제계 이단아 같은 분인데 어쨌든 뭐 자기네 아르헨티나 페소 없애고 이제 다 달러 쓰자 뭐 그런 말 하시고 뭐 이제 다 민영화하고 뭐 예산 다 없애버리고 어쨌든 되게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 그거를 많이 강조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면서 이제 아르헨티나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카도 리브레 현재 아르헨티나 매출 비중이 있다 보니까 어, 아르헨,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되면서 좀 메르카도 리브레 소비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또 경제 회복하더라도 현재 아르헨티나 페소를 없애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페소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손실 우려도 있어서 이게 과연 메르카도 리브레 수익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르카도 리브레 현재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녹스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 나왔습니다. 이 국내에선 레녹스가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캐리어랑 또 트레인 그리고 레녹스 뭐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이 냉난방 이런 히트펌프 시장에 되게 강자거든요. 이 히트펌프가 국내에서는 보통 다 아파트 살면 도시가스를 쓰기 때문에 히트펌프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데 미국에는 이게 다 개인주택 문화다 보니까 히트펌프 수요가 정말 강해요. 특히 히트펌프가 이 또 이게 친환경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가스는 이 가스를 태우다 보니까 이 탄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트펌프는 보시면은 그냥 공기 중에 차가운 그 공기를 이제 그 열에너지로 그 냉매를 통해서 이제 열에너지로 전환해 가지고 이제 안에 난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밖에 뜨거운 공기를 이뭐 냉매 통해서 찬 공기로 바꿔서 그 안에 냉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친환경 기술로 많이
각광받으면서 현재 미국이랑 유럽에서 히트펌프 설치를 국가에서 많이 장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되게 보조금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레녹스 인터내셔널 계속 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오늘 이제 포착된 이유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국방 물자 생산법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미국 내 전기 히트펌프 제조 가속화 지원책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게 11월 17일 날 발표한 거거든요.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히트펌프 더 많이 만들어 줘라.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현재 히트펌프 관련 기업 중 하나인 레녹스 인터내셔널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52주 신고가 경신 테마 한번 이야기할 때 그때도 레녹스랑 뭐 트레인 그런 거 나왔었거든요. 이런 것도 꾸준히 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벨링 브랜드란 기업이 52주 신고가 경신 기업에 상당히 많이 포착되고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틴이라고 미국의 단백질 음료 1위 기업 이제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 단백질 음료가 현재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뭐 편의점이나 올리브영, 뭐 슈퍼마켓 그런 데 가면은 그 브랜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국내도 진짜 많은데 그 뭐지? 어쨌든 국내에도 이 단백질 음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미국에도 이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특히 또 다이어트 붐이 불면서 비만 치료제와 함께 그래서 이런 운동하면서 단백질 파우더도 타먹고 또 이렇게 간편하게 이런 단백질 음료 마시다 보니까 이 기업이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또 52주 신고가 포착된 거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진짜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단백질 음료가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펩시에서 뭐 게토레이 단백질 음료 만들고 있고 또 파워에이드 프로틴 이런 것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윈이란 브랜드도 있고 뭐 머슬밀크, 뭐 이볼브 그리고 또 이 그 유럽의 그 식품 기업 1위 어디죠? 네슬레에서 만드는 이런 올게인 올가닉 뉴트리션 이런 것도 이제 단백질 음료 계속 만들고 있고 특히 코카콜라에서 만드는 이 단백질 음료 브랜드인 유제품인데 여기서 단백질 음료도 같이 만들더라고요. 페어라이프란 브랜드인데 이것도 코카콜라 실적 발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항상 이 페어라이프가 정말 잘 팔리고 있다라고 코카콜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카콜라에서 이게 많이 잘 팔리니까 페어라이프 새로 공장 더 짓는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현재 단백질 음료 시장이 전 세계 식품 기업들이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보시면은 단백질 음료 시장 성장 규모가 연평균 8.5% 성장해서 2029년에는 이렇게 280억 달러 도달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벨링 브랜드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현재 이 단백질 음료 시장 붐이 불면서 완전 실적이 발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출이 갑자기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역시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게 좀 실생활 속에서 눈에 띄는 투자 아닐까 싶네요. 국내에는 이게 옛날 코스트코에 팔았는데 근데 현재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프로틴. 그리고 또 52주 신고가 경신한 기업 중에 아베크롬비 앤 피치 나왔습니다. 이 에버크롬비 앤 피치가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정말 좋게 나왔죠. 근데 어제 실적 발표 직후에는 장중에 한 마이너스 10%까지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근데 또 장 막판에는 한 플러스 한 3, 4%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매출, EPS, 영업이익률까지 다 시장보다 너무 좋아졌고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CEO가 그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 나와서 이제 젊은 소비자들은 우리와 함께 쇼핑하기로 선택한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현재 소비 침체가 있긴 해도 에버크롬비는 너무나도 잘 나가는 브랜드가 됐다. 그러니까 10대 소비자들이 이제 다 에버크롬비를 선택하고 있다. 그런 자신감을 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52주 신고가 계속 경신하고 있죠. 이게 사상 최고가가 아마 2011년인가 기록했던 80달러 수준인데 현재 거기에 거의 도달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52주 신저가 경신 기업에는 이 AMC 엔터테인먼트가 나왔어요. AMC 엔터테인먼트 아까 봤듯이 넷플릭스가 너무 잘 나가고 사람들 다 유튜브 보고 하는 시대에 조금 영화관이 잘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52주 신저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그 유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냐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방송 처음에 이야기했거든요. 유가 오늘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현재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은 원래 일요일 날 예정되어 있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약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많이 감산한다. 너네 회원국들 더 감산해라. 그 주장하는데 조금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게 오펙 플러스 회의 이번 주 일요일 날 안 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산 우려 컸었는데 그거 없어지면서 유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데드크로스 기업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벡톤 디킨슨이라는 기업 나왔어요. 이 기업이 미국에 이제 뭐 주사기도 만들고 뭐 여러 의료 장비 만드는데 좀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가 이 코로나 검사 장비입니다. 근데 요새 국내나 국외나 다 코로나 검사 잘 안 하죠. 그냥 걸려도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검사 장비 수요가 크게 줄면서 이렇게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 하향 돌파하는 데드크로스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 나온 기업은 엔비디아 워낙 관심 많으니까 엔비디아만 3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일단 UBS 건데요. 투자 의견 매수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560에서 580달러로 20달러 상향 조정했습니다. UBS에 따르면은 이 데이터 센터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치를 이번에 상회했고 그리고 현재 공급 기반을 고려하면 약 30%의 분기 매출 성장이 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 그 매출을 200억 달러 제시했는데 이게 30%더 성장하면 분기당 매출이 250억에서 260억 달러 도달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면서 얘는 목표 주가를 650달러에서 7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40%나 나오고 있고요. 얘네 말에 따르면은 현재 글로벌 컴퓨팅 인프라를 다 AI 컴퓨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아직 그 수준이 25%밖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국의 약세가 있었고 향후 성장이 이제 2025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까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의문이 있고 뭐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실적 비트앤 라이즈 했고 이거에 따라서 2025년이랑 26년 그러니까 아니 회계년도니까 이제 내년이랑 내후년 전망치를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제시한 것도 가져왔는데 얘는 이제 컨빅션 바이를 제시하면서 이제 강력 매수 무조건 사라 그걸 제시했습니다. 예,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5억 달러 이상 예상치를 상회했고 그리고 점점 더 고객이 다양해지고 있으면서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고 공급이 개선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다 들어보면은 뭐 영국에서도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 엄청 확대한다고 또 인도 같은 데서도 국가 차원에서 그 인공지능 센터를 엄청나게 키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객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의 비중은 갈수록 적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다 가까운 미래에 데이터 센터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까지 사면 배당받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트랙터 서플라이. 이것도 미국의 이제 좀 농어촌 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 있는 홈디포, 로스 같은 기업인데 여기 가면은 뭐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그 모종들도 팔고 뭐 막 옷도 팔고 여러 가지 다 팔거든요. 여기 배당 수익률 2.09%고 배당 지급일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국방 군수 기업인 노스롭 그룹만 나왔는데 여기 이제 B-21 전략 폭격기 최근에 만드는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막 한반도 상공에 뭐 띄운다고 말이 많던데 여기 배당 수익률 1.59% 나오고 배당 지급일 12월 13일 나오고 있습니다.